오늘 저희가 함께 열어볼 사건 파일은 바로 2026년 3월의 K 스릴러입니다. 최근 한국 범죄 소설계에서 아주 흥미로운 거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단서들을 하나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범죄는 과연 한 개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결국 그런 범죄자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바로 이 묵직한 질문이 요즘 K 스릴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2026년 3월, 이달은요, 그냥 신간 소설이 좀 나왔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K 스릴러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그런 분기점 같은 달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범인을 쫓는 걸 넘어서 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나, 그 배경, 그 사회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 3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제목은 시스템의 균열. 이게 뭐냐면요, 우리를 지켜줘야 할 바로 그 시스템이 오히려 비극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을 고발하는 거죠. 정혜연 작가의 불빛 없는 밤의 도시가 바로 그 증거 A입니다. 주인공 재우는 평범한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인기에 눈이 먼 시장이 막 밀어붙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냥 까라면 까 식의 답답한 관료주의가 짓누르고,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된 거죠. 아마 직장 생활 해보신 분들이라면 정말 숨막히게 공감하실 거예요. 시민들의 안전? 그런 것보단 시장님 보여주기식 행사가 먼저인 거죠. 그러다 결국 어두컴컴한 그 축제 현장에서 살인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이게 바로 어떤 거대한 조직 안에서 개인의 양심이 어떻게 묵살되고 그게 어떤 비극을 낳는지 정말 날카롭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시장이랑 시청 공무원이 너무 있을 법한 인물들이라 씁쓸했어요. 이 독자 리뷰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죠. 진짜 범인은 그 살인범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진짜 범인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든 바로 그 시스템,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자, 시스템의 균열을 봤으니 이제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볼까요? 두 번째 증거는 우리 인간 내면의 가장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봅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공간이죠. 조승래 작가의 용궁장의 고백입니다. 배경은 용궁장이라는 다 쓰러져가는 모텔이에요. 어느 날 밤 여기서 불이 나서 투숙객이 전부 죽습니다. 근데 이 소설 누가 불을 질렀지? 이걸 쫓아가지 않아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만 했을까? 하고요. 이 소설의 구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피해자, 가해자, 설계자, 생존자, 조력자, 5명의 고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비극을 여러 각도에서 조각조각 맞춰보는 것 같죠. 그러면서 드러나는 건 대들 이어 반복되는 정말 끔찍한 폭력의 사슬입니다. 이 소설이 정말 무서운 건 누가 나쁘고 누가 착한가, 이 경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시각장애인이신 조승리 작가님은 그래서 시각적인 묘사 대신에 후각이나 청각 같은 다른 감각들을 굉장히 날카롭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독자들은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 혼란스러워지면서 그 지독한 현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소설가 장강명님은 이 책을 읽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리에 불도저가 쳐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와, 이 한 문장이 이 소설이 가진 그 압도적인 충격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지 않나요? 감히 꺼내기 힘든 가족의 상처라는 문제를 정말 정면으로 들이받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 증거입니다. 이번엔 시간 여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요즘 K 스릴러는요, 놀랍게도 역사 그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범죄 현장으로 삼고 있거든요. 이런 걸 팩션이라고 하죠. 팩트, 즉 역사적 사실에다가 픽션, 소설적 상상력을 더한 건데요. 나는 당연히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고? 이렇게 우리의 상식을 뒤엎으면서 아주 짜릿한 지적 쾌감을 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청해 작가의 반고흐의 마지막 획입니다. 우리는 보통 반고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설은 과연 그럴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마치 오래된 미제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서 재수사에 착수하는 형사처럼요. 그는 정말 자살했을까? 이 단순한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 소설은 반고흐가 남긴 편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 같은 실제 기록들을 단서 삼아서 퍼즐을 맞춰 나가요. 그 과정에서 한 위대한 예술가의 고독,
그리고 그를 둘러싼 인간들의 질투와 배신 같은 아주 흥미로운 진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세 가지 증거를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런 K-스릴러의 진화, 이게 그냥 우리만의 이야기일까요? 전 세계적인 스릴러 시장과 비교해보면 더 재미있는 지점들이 보입니다. 요즘 해외에서 잘 나가는 스릴러들을 보면 도메스틱 누아르라고 해서 우리 옆집 혹은 내 배우자가 알고 보니 무서운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초점이 굉장히 개인적이고 내밀하죠. 근데 K-스릴러는 좀 달라요. 누가 범인인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카메라를 더 넓게 우리 사회가 가진 문제점, 그 시스템의 허점을 비추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에 맞춰서 마케팅 방식도 되게 재밌어졌어요. 그냥 책만 덜렁 파는 게 아니라 보세요. 소설 분위기에 맞는 책갈피나 작품 속 중요한 아이템을 본뜬 키링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팔아요. 이런 걸 굿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독자들이 소설을 읽는 걸 넘어서 소유하고 또 그 세계관에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아주 똑똑한 방법이죠. 자, 이제 최종 변론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증거들을 토대로 이 새로운 K-스릴러의 흐름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 소설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비추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 사회 시스템의 난 균열, 인간 내면의 어두운 모습, 우리가 잊고 있던 과거의 문제들까지 전부 다요. 가장 소름 끼치는 미스터리는 사실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현실에 있다는 걸 이 소설들이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모든 증거들 앞에서 이제 독자인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이 책들을 펼치는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관객이 아니라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배심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